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매일경제가 찍어서 보도한 명동의 사진입니다. 여러분 보시니까 어떻게 느끼세요? 이게 명동인가 싶죠? 이게 지방도시도 이러지는 않을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요. 1층이 지금 비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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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에 보이는 게 다 비었어요. 야, 여기가 말입니다. 저도 매일경제를 다닐 때는 충무로에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명동까지 밥을 먹으러 나옵니다. 그래서 나와도 뭐 버스 정거장 한 정거장밖에 안 되니까 예, 운동도 할 겸 걸어서 명동에 밥 먹으러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유명한 집 있잖아요. 명동 이러면 꼭 가봐야 될 몇 집이 있습니다. 예, 전주중앙회관 명동점. 여기는 꼭 가봐야 되는 자리예요. 그야말로 서울 미래유산으로 등록이 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집이고요. 예. 그리고 예, 남산 왕돈가스집. 이런 데는 꼭 가봐야 될 집이에요. 남산 왕돈가스 원조가 거기 명동에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스테이크집도 있습니다. 스테이크집. 스테이크 하우스인데 이것도 명동에 있는데 꼭 가봐야 되는 집입니다. 아주 스테이크가 크게 잘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나갈 때는요. 시간을 굉장히 당겨서 나가야 돼요. 12시에 거기에 도착하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12시에 도착하면. 적어도 11시 반쯤은 도착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는 먹을 수가 있는 집이에요. 안 그러면 줄을 쭉 서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래요. 제가 그때만 하더라도 벌써 한 4년 전, 5년 전에는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망했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어느 정도 망했느냐? 이렇게 사진으로 보니까 모르겠죠. 수치로 보여드릴까요? 수치로 보이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거 한번 보세요. 명동 지역의 공실률이 43.3%입니다. 43.3%. 그야말로 폭망했다. 예, 융단 폭격을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1층 점포까지도 이렇게 텅텅 빌 정도니까요. 소규모 상가가 43.3%면 지금 명동에 가면 그냥 유령 상권이란 뜻입니다. 유령 상권. 사실 여러분 지난 1분기만 하더라도 38.3%였어요. 38.3%. 그때보다 지금 5%나 늘어났잖아요. 작년 4분기가 41.2%로 가장 어려웠다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그때보다가 더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조사했느냐?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명동조차가 이 정도로 어렵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예. 저는 이렇게 계속 어려워진다고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명동은 진짜 이제 상권이 아니라 그야말로 폭망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이. 근데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여기뿐만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여기뿐만 아니라는 게. 자, 한번 보세요. 이태원도 지금 지난해 4분기에는 34.9%였는데 올 2분기는 31.9%. 아직도 멀었습니다. 7개 중에 3개가 비어있다는 거예요. 3개가. 더 큰 문제는 홍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홍대가 말입니다. 2020년 3분기만 하더라도 상가 공실률이 9.2%였는데 2분기에는 22.6%. 22.6%. 결국 말입니다. 이 지표를 보면 서울에 내놓으라 하는 상권들이 공실률이 엄청 커졌다는 겁니다. 공실률이 커졌다는 것은 바닥 경제가 붕괴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바닥 경제가. 그런데 이게 여러분 2021년 2분기잖아. 2분기. 2분기가 이렇게 처참하면 3분기는 어떨까요? 지금 7월입니다. 이제 3분기에 들어갔어요. 3분기에는 더 처참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더 처참해질 수도 있다는.
코로나19가 지금 수도권에는 4단계가 지금 강타하고 있고요. 비수도권에는 3단계가 강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는 저녁 6시죠. 6시가 되면 통행금지예요. 사실상. 셧다운이 됐다니까요. 3인 이상 모임 금지니까 2명밖에 못 먹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려워졌으니 이게 될 리가 없죠. 그나마 좀 장사가 된다 이야기하는 쪽은요. 골목 상권이에요. 집 앞 상권 말이에요. 설세권이라고 하는. 슬리퍼 끌고 나가는 곳 있잖아요. 슬리퍼 끌고 나가는 거. 슬리퍼 끌고 나가는 곳이 이제 장사는 조금 된다고 이야기하고요. 나머지 전통 상권이나 신흥 상권이나 유명 상권은 지금 다 망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 이것을 보면 격세지감이라는 걸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그 정도로 시장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서울 상권의 평균 공실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6.5%입니다. 6.5%. 그러면 홍대 합정이나 이태원이나 명동은 몇 배입니까 지금? 지금 적어도 3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5배까지. 그나마 여러분 그나마 위안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나마 위안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가게의 주인입니다. 임대료는 못 받고 사람들이 다 나갔지만 상가의 땅값이 올라서 상가 건물값이 올라서 그나마 위안이 된다고 할 정도입니다. 가게 주인은 그만 가게가 비어지지만 그만큼 손해는 안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그나마 위안받을 거라고 이야기할 정도면 여러분 지금 서울의 상권들 말이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문제는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대구의 동성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부산의 광복동인가요? 다 마찬가지라고 해요. 이게 뭐 광주도 마찬가지고 대전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게 바닥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을 점점 맞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말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포기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 모든 게 도전해 볼 수 있는 요소입니다. 어렵죠. 힘들죠. 그렇더라도요. 끝까지 꿋꿋이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여가면서 버텨가야죠. 그렇지 않고 지금 적자가 엄청나게 난다. 그러면요. 잠시 접는 것도 방법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어려움 속에서는 반드시 기회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언젠가는 기회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 머릿속에 기억해 두고요. 이 암흑기에 버텨나갈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화이팅!